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군부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벌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일본 넷플릭스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제작한 택시 운전사의 소개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아닌 폭동으로 말이죠. 증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폭동을 취재하는 독일인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향하는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일본 넷플릭스는 뒤늦게 폭동이라는 문구를 민주화 운동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참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포털 사이트에도 폭동이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영문 설명에도 라이엇으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 야후에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 넷플릭스는 왜 민주화 대신 폭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민주화 운동과 폭동을 구분할 지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정부 시위 또는 데모 같은 행위를 모두 폭동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우민화 정책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민화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어리석은 민족 만들기입니다. 즉 국민들이 정치나 국정에 관심을 끊게 만들어서 민주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한국인에 비해 애국심이 낮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한테 피해만 안 오면 그만이다라는 식입니다. 일례로 코로나19에 대한 아베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일본 국민들이 정치에 이상하리만큼 비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었다면 촛불을 들고도 남았을 텐데요. 이러한 일본의 우민화 교육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업로드 때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박관현을 필두로 대학가와 전남도청 일대에서 거리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은 계엄령을 해제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저버리고 신군부는 계엄령을 확대하였고 전남대학교 앞에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을 구타 및 연행하였습니다. 이후 계엄군의 잔인함에 시민들의 저항은 극심해졌고 시민과 계엄군의 격렬한 대치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계엄군이 총기를 사용하자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하여 광주 전남 일대의 예비군 탄약고에서 무기를 꺼냈고 이들은 시민군이라는 이름으로 편제되어 광주 일대에서 계엄군과의 공방은 시가전 양상을 띠었습니다. 결국 계엄군은 광주 외곽으로 철수하였지만 며칠 후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들에 의해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인권, 민주, 평화를 위해 용감하고 당당하게 맞섰던 그날의 사람들.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한 그날의 항쟁은 결코 실패하지 않은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은 올해 용감했던 광주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추모해주세요. 대한민국 만만세.